극장가 최대 성수기인 여름 시즌이 시작되고 여러 한국 영화들이 개봉했지만 성적은 인상적인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들 한국 영화에서는 새로운 트렌드들이 조금씩 눈에 띄는데요. 전반적인 극장가 침체기를 넘어서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이런 전략이 관객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올지는 조금 회의적이기도 합니다. 이번 2024년 여름 성수기 한국 영화들의 전반적인 흥행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보통 여름 시즌이 극장가 최대 성수기로 꼽혔습니다. 소위 텐트폴 영화라 불리는 블록버스터 작품들이 이 시기를 중심으로 개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하지만 극장가 최대 성수기가 시작된 7월 현재 박스오피스 10위 이내의 한국 영화는 탈주와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 핸섬 가이즈, 하이제킹 등 4편 정도입니다. 이 중 7월 3일 개봉한 탈주가 인사이드 아웃 2와 엎치락뒤치락하며 1위 경쟁을 해왔으나 개봉 3주차에도 150만을 못 미치는 수준이며 개봉작 대부분이 좌석 점유율 20%를 밑도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장 관람료 인상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고 관객들은 여간에서 볼만한 영화가 아니면 극장으로 가지 않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티켓값 15,000원 시대인 요즘 극장가는 관객들이 진짜 볼만한 영화가 아니면 정말 안 봅니다. 올해 1000만을 넘긴 영화는 파묘, 범죄도 10호 2편이 나왔지만 이런 작품들 아니면 15,000원을 내고 극장에 갈 영화가 사실상 없다는 얘기고 이런 현상은 최대 성수기인 여름 시즌에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인지 올해 극장가 성수기에 선보인 한국 영화들은 여러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작비가 크게 감소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여름 성수기에는 제작비 200억에서 300억의 영화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올해에는 하이제킹과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 그리고 다음 달 개봉 예정인 행복의 나라가 100억 원대, 핸섬 가이즈, 탈주와 파일럿은 49억에서 85억 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관객 수가 적어진 만큼 안정적인 예산으로 제작한 영화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데 물론 이런 현상은 지난해인 2023년 여름 성수기 영화들이 폭망한 영향도 큽니다. 지난해 외계 플러스인 비상선언, 밀수,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175억 원에서 360억 원의 제작비가 투입됐는데 300억 원대 제작비인 외계 플러스인과 비상선언은 크게 망했고 그나마 175억 원으로 가장 저렴한 밀수가 약간 흥행, 200억 원의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손익분기점을 간신히 넘긴 정도였습니다. 이 같은 여름 성수기 영화들의 흥행 참패는 전반적인 제작비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장르면에서 B급 코믹 호러 등 기존보다는 다양성을 확보했다는 측면도 있고 작품적으로도 준수한 평가를 받는 영화들도 있지만 여전히 소재는 흥행에 유리한 재난 영화 등 기획면에서 기존 영화들과 차별화를 보일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근현대 역사를 소재로 한 서울의 봄이나 오컬트를 앞세운 파묘처럼 장르적으로 관객에게 호기심을 자극하고 사회적으로 화제를 불러올 만한 기획의 영화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올해 여름 성수기 한국 영화들은 상영 시간을 줄인 것도 눈에 띕니다. 현재 개봉 중인 영화들은 모두 러닝타임이 94분에서 101분 수준으로 기존에 대부분 2시간을 넘겼던 영화들과는 달리 짧고 간결한 편입니다. 이는 물론 제작비 감소의 여파도 있지만 관객들에게 부담을 줄이자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시도는 좋다고 봅니다. 그동안 선보인 영화들은 몇몇 작품을 제외하고 전달하는 스토리에 비해 상영 시간이 좀 길어 늘어지는 느낌을 주는 영화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관객 수 감소의 본질을 외면한 채 이런 외형적인 변화만 시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영화계는 수직 계열화에 의한 제작, 배급, 상영과 같은 과정 모두를 대기업의 독점 체제에서 진행하고 창의력보다는 안정적인 수입을 추구하다 보니 신파로 대표되는 특정 흥행 코드에 의존하는 것을 넘어 8, 90년대 할리우드 영화의 스토리와 기획을 베껴 만드는 관행이 팽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최근에는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 여름 성수기 영화에는 새로운 트렌드가 눈에 띕니다. 바로 관객들이 많이 접하지 못한 영화들의 리메이크입니다. 현재 상영 중인 핸섬 가이즈는 캐나다 영화 터커 앤 데일 vs 이불, 30일 개봉 예정인 파일럿 스웨덴 영화 코크핏을 원작으로 한 리메이크작들입니다. 이들 영화의 작품성이나 흥미 요소를 폄훼할 의도는 없으며 핸섬 가이즈의 경우 재미와 작품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최근 손익분기점을 넘기며 어느 정도 관객들의 재미를 주는데 성공하기도 했지만 물론 리메이크 영화들은 예전에도 있었고 일본 영화를 리메이크한 럭키와 같은 흥행작도 있긴 하지만 이런 영화들이 여름 시즌에 그것도 2편이나 나온다는 게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영화를 열심히 제작하고 땀 흘려 만든 영화인들에겐 죄송합니다만 이번 여름 성수기는 여러모로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한국 영화가 별로 없습니다. 관람료 인상을 기점으로 관객들은 신중해졌는데 기존 관행으로 영화를 제작하는 방식이 이어지는 게 너무 눈에 보여 안타까운 마음 뿐입니다. 그전에도 여러 번 지적했듯 이렇게 가다간 홍콩과 일본의 영화 시장이 망해가던 과정을 뻔하게 밟아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바꾸려면 제도 개선이 절실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도를 크게 신뢰하지는 않지만 영화계 독과점 체제는 규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개원한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영화계의 독과점 금지와 영화인과 시나리오 발굴을 위한 지원 제도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미 독과점이 굳어진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OTT 중심으로 시장이 개편되는 상황으로 효력이 있을지는 의문이 들긴 하지만 그나마 마지막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시간은 제가 너무 진지하게 어그로를 끌었는데요. 내가 억울해서 그래. 대차게 영화 채널을 만들었는데 하필이면 영화시장 침체기야. 아무튼 다음 영상에는 보다 희망찬 내용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실 분들 망각하옵니다. 각하를 위해 죽을 것이옵니다. 각하! 복 받으실 거예요.